찜질방에서 땀을 뺄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냉온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찜질을 병행하면, 찜질하면서 그 후에 냉온욕까지 하면 정말 몸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칼럼 글 중에서 찜질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주의할 점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거 칼럼 글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찜질은 이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증막이죠. 엄청 뜨끈뜨끈하죠. 여기서 땀을 빼면 몸속의 노폐물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운동과 더불어 이 찜질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증막, 후끈후끈한 이런 열로 땀을 빼는 이러한 한증막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찜질을 소개하는 이유는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단지 땀 빼고 몸 좀 데우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여기 나온 것처럼 생채식을 해가지고요, 현미밥을 드시고 꾸준히 자연 생채식을 하다 보면 혈액이 점점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점점 상승합니다. 이렇게 생채식을 하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찜질을 하다 보면 점점 몸속에 노폐물들이 배출되면서 깨끗한 혈액이 온 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주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잔뜩 먹고 매일매일 드시면서 또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탁하고, 이런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액을 더럽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찜질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땀을 빼면 건강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땀을 빼는 건 좋은데 혈액 속에 노폐물들 막 찐득찐득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땀 빼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건강이 좋아지고자 하는 분들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찜질방에 들어가기 전에, 한증막 들어가기 전에 미지근한 생수를 충분히 최소 500ml 정도는 마시고 찜질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땀을 너무나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몸속의 수분을 너무나 많이 뺏기기 때문에 물을 드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 중에도 계속해서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 아니라 홀짝홀짝 미지근한 생수를 찜질하는 동안 1리터 정도는 마시면서 찜질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단지 땀만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생수만 마시지 말고 무엇을 넣어서 함께 마셔야 되냐면 바로 천연소금입니다. 반드시 물에다가 천연소금을 타서 이렇게 마시다 보면 몸속에 있는 염증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땀을 많이 빼다 보면 막 여드름 같은 게 막 바깥으로 나와요. 여드름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드름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은, 여기 농이 나온다는 것은 몸속에 염증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물을 드실 때 천연소금을 섞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금물, 보통 우리 링게를 맞으면은 식염수라 하죠. 이런 먹을 수 있는 이런 소금 좋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찜질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몸속에 염분이 별로 없는데 땀을 너무나 많이 흘려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몸속에 염분이 적은 것이 땀을 통해서 배출돼 버리기 때문에 염분이 더 없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나른나른할 뿐 아니라 갈수록 기력이 없게 돼요. 네. 땀을 빼는 건 좋지만 과다하게 빼고 너무 자주 빼다 보면 몸속에 염분을 잃어버려 가지고 몸속에 그 염증이 너무나 많게 되고요. 기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현기증이 발생해요. 툭 쓰러질 수도 있어요. 몸속에 염분이 너무 없으면 힘이 빠고요. 갑자기 빈혈이라든지 현기증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몸속에 염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간간하게 너무 짜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주자주 홀짝홀짝 마시면서 찜질을 하시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많이 배출되니까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더운 여름에 이 알바하시는 분들이 있죠. 막 한강에, 제가 한강 근처에 살고 있는데 한강 근처에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 좋은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수분뿐만 아니라 염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급속도로 안 좋게 돼요. 그래서 멋모르고 땀을 찜질방에서 많이 흘리지 마시고 땀을 흘린 만큼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시면서 반드시 천연소금, 우리 혈액과 체액 속에는 염분의 농도가 0.9%가 있어야 가장 건강하고요. 면역력이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혈액과 체액의 염분 농도가 0.9%가 되면 몸속에 있는 염증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찜질할 때 반드시 소금물 간간하게 짜지 않게, 달리 말하면 소금차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우리가 커피를 차로 드시고 여러 가지 거를 차로 드시는 것처럼 소금을 넣어 가지고 짜지 않게 소금차로 이렇게 드시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건강이 나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소금차, 소금물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건강이 나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찜질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찜질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땀을 너무나 많이 빼면 안 돼요. 적당히 빼야 됩니다. 적당히 빼야지 너무 많이 빼면 탈수 증상이 옵니다. 너무 나른해서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찜질하면 안 됩니다.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찜질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는 그 찜질은 제가 해보니까 30분을 넘지 않은 게 좋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해요. 몸속에 열이 싹 들어가면 온몸의 혈액, 순환이 너무 잘 되고요. 면역세포가 강해지게 됩니다. 30분만 찜질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욕탕에서 냉탕, 그 다음에 온탕.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탕에 1분, 온탕에 1분, 냉탕에 1분, 온탕에 1분. 총 이렇게 11회 냉온욕을 하면 피부까지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정말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 생채식을 하고요. 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찜질방에서 한 30분 정도 찜질하고 땀을 빼고 몸속에 있는 독소라든지 노폐물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냉탕, 온탕 가는 냉온욕을 꾸준히 하다 보면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장 빨리 피부병에서 벗어난다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부작용도 없고 너무 좋으니까 찜질, 냉온욕 이 요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글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찾아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제압기들을 최초로 만든 제압기 원조 기적쌤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